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겸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 그는 1856년 아일랜드 출생인데요.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1950년도 11월 2일에 사망하셨어요. 그 당시 그가 산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 95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분 묘비명이 "내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라고 기록하셨는데요. 저는 이 묘비명을 보면 재밌으면서도 여름날 수박을 칼로 쫙 쪼개는 듯한 그 서늘함 같은 게 느껴져요. "내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우리 우물쭈물하지 말고요. 즐겁고 보람찬 시간들 함께 이루길 소망합니다. 오늘 10화에서 준비한 책은 독일 출신의 동기부여 전문가이면서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아마 그의 저서들은 한 번씩 접해보셨을 법한데요. 대표작으로는 돈, 12살의 부자가 된 퀴라, 멘탈의 연금술 등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에서 최악의 조건을 딛고 일어나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지혜와 비결을 들려줍니다. 평범한 삶을 뛰어넘어 최후의 승자로 우뚝 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소개합니다. 우리가 책을 구입하면 책의 아랫부분을 감싸는 거를 띠지라고 하잖아요. 띠지. 책의 띠지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광고 효과와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주지 않아요? 그 띠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4천 권의 책을 읽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 200명을 만났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멘탈 코치 보도 셰프의 2022년 화제작. 저는 이 문구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저보다 더 부지런하고 저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더 뛰어나게 멘탈을 다스릴 수 있는 코치라면 기꺼이 그 책을 저의 스승으로 그리고 지은이를 저의 스승으로 모실 생각이 저는 있어요. 지은이 보도 셰프 책 제목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옮긴이는 박성원님, 출판사는 토네이도 미디어 그룹입니다. 그러면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열면 프롤로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읽어드릴 거예요. 프롤로그는 저자가 이 책을 어떻게 썼고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서라서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이 차례 부분인데요. 이 책도 읽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결정을 내려라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30번째 습관 독수리가 되어라 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 셰프의 30가지 이기는 습관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보도 셰퍼의 문장들을 보면 아주 간결해요. 문장들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정말 매끈해요. 그리고 쉽게 옮겨져 있고요. 아주 맛있는 동치미 국물 같습니다. 그 국물 언제 먹어도 시원한 맛이 나잖아요. 이 책도 아주 간결하고 쉽게 쓰여졌는데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어떤 시원한 맛이 느껴집니다. 30가지의 이기는 습관 가운데 4가지 습관을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현재 삶에서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 언제든 폭발할 능력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위대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아이 안에는 천재가 숨어 있다. 이 말을 인용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위너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젊은 시절 나는 그 무엇보다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공식을 알아내고자 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마침내 나는 알아냈다.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을.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삶은 매 순간 변화한다. 다만 수십 년 전의 청년 시절부터 장년에 이른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인생의 매 순간 끊임없이 힘겨운 상황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쉽고 빠른 길을 탐색하기보다는 다음에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내가 나의 유일한 코치라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나면 천천히 답이 떠오른다. 그리고 늘 깨닫는다. 내가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당신에게는 위너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내 자신의 코치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으면 내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이 책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탁월한 성공과 지혜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타인이 만든 법칙과 길, 이정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의 경이로운 습관들을 담고 있다. 나는 그들을 위너라고 부른다. 그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선물한 생각, 행동, 습관의 루틴을 깊이 들여다보고 실행하면 당신 또한 위너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위너의 삶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위너가 되라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유감없이 보여주어라. 이 책이 지혜로운 동행이 되어줄 것이다. 보도 셰퍼. 첫 번째 습관은 결정을 내려라입니다.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결정을 내리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설 줄 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다. 두 번째 습관은 배우고 성장하라입니다. 이건 바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배우고 성장하라. 고대 인도의 창조설화에 따르면 신은 가장 먼저 조개 하나를 만들었고 그 조개를 바다의 바닥에 놓아두었다. 조개는 그 고요한 심해에서 생동감 없는 삶을 살았다. 하루 종일 입을 열어 약간의 바닷물을 흘러 들어오게 한 다음 다시 입을 닫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 신은 독수리를 창조해 하늘을 날아 가장 높은 산의 정상까지 올라갈 자유를 주었다. 독수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었다. 단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한 가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다시 말해 독수리는 날마다 먹잇감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만 했다. 독수리에게는 아무것도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새끼가 있는 독수리는 충분한 먹이를 마련하기 위해 해가 져도 사냥을 해야 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렀다. 마지막으로 신은 인간을 창조한 뒤 처음에는 조개에게 그 다음에는 독수리에게 데려갔다. 그러고 난 뒤 인간에게 두 개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지시했다. 삶을 확장하라. 우리는 이처럼 두 가지 삶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조교의 삶은 자신의 지평을 확장시킬 기회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과식 탓에 일찍 죽고 어떤 사람들은 과음으로 일찍 세상을 뜬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 빨리 늙어 죽는다. 독수리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분명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이 험난한 길을 완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위너들은 설명한다. 당신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독수리의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탐독가인 줄 아는가? 배우고 생존하고 번영하고 확장하는데 독서만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삶이란 특별할 것이 없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성장은 유전자 코드의 핵심이다. 살아있다의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바닷속 산호를 떠올려보라. 산호가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어있는 돌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장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겁없는 호기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한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긴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 재미있고 신이 나기만 하면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것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껏 만난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독서는 조용하지 않다. 그들의 독서는 요란하고 맹렬하고 활기에 넘친다. 마치 책을 통째로 씹어먹는 괴물 같아. 사람들과의 토론을 즐기고 그 누구보다 퀴즈를 좋아한다. 찾아낸 답이 오답일지 몰라 내놓기 망설이는 행동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쓰고 내놓는다. 더 나은 답과 결론이 나타나면 과거의 답을 거리낌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린다. 위너들은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입을 여닫는 일로 평생을 보내는 조개는 변화가 어떤 말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위너들은 다시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진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간다. 배움과 성장이 정지한 상태란 존재할 수 없다. 비단 개인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인류의 사회 시스템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모두 성장 아니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그만 성장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지구상의 모든 것은 취약해지기 시작한다. 위기 경영의 대가인 에드워즈 데밍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탁월함이란 매우 높고
특별한 수준에 이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동감에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부른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다. 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나아가 배움과 성장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다. 위너들은 말한다. 마약, 술, 담배, 도박에서 얻는 쾌락보다 100배는 더 짜릿한 희열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때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희열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을 뿐이다. 이는 행복과 성공을 얻는 사람이 언제나 소수인 이유 또한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일까? 첫째,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열심히 해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그동안의 노력을 시간 낭비로 폄하시킨다. 하지만 영국의 가수 데이비드 보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부터 당신은 항상 같은 노래만 부르기 시작한다. 그렇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당신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과 내일도 반복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삶에 전혀 해롭지 않은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회사 일이 바빠서, 학력이 짧아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정형화된 행동 패턴에 고착시킨다. 위너들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멀어질 것인가, 가까워질 것인가?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즉시 냄비 밖으로 점프해 탈출한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은 다음 천천히 가열을 시작하면 긴장을 풀고 물이 천천히 따뜻해져 가는 것을 즐기던 개구리는 곧 끓는 물에 삼킬 것이다. 인간의 삶도 개구리와 마찬가지다. 삶에서 많은 일은 천천히 전개된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6만 달러의 빚이 생겼다면 당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를 탈출할 공리를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80%, 내일 1달러 등과 같은 식으로 빚이 조금씩 늘어간다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삶에서 모든 일은 합산으로 나타난다. 조금씩 조금씩 빚을 지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질 것이고 조금씩 조금씩 저축을 하면 어느 날 문득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몸무게가 30kg이 불어나는 경우는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작은 변화들이 합산되어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목표에 근접하게 만들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 중간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배움과 성장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우리가 오늘 사과를 하나 먹든 초콜릿파를 하나 먹든 좋은 책을 한 권 읽든 TV 드라마를 보든 $10를 절약하든
$10를 써버리든 간에 지금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이 둘 사이의 커다란 차이가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초콜릿, 드라마, 그리고 지출은 비만, 단편적인 사고, 빈곤으로 이어진다. 과일, 좋은 책, 그리고 절약은 건강, 지식,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삶은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의 총합이다. 1%의 기적.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코치는 팻 라힐리다. 1986년 그가 맡았던 LA 레이커스 팀의 선수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체념에 물들어 있었다. 팻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각자 1%씩만 기량을 끌어올리자. 1%는 코웃음이 나올 만큼 작은 수치처럼 보였다. 하지만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을 보여주었다. 우리 팀의 12명이 농구의 5가지 요소에서 각각 1%씩 기량을 향상시키면 팀 전체의 경기력이 무려 60%나 증가한다. 농구 같은 팀 경기에서는 10%만 끌어올려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 라일리의 말에 선수들은 점점 자신감을 보였다. 1%는 달성 가능한 목표처럼 보였다. 마침내 팀은 어렵지 않게 우승을 거머쥐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농구 경기가 5명이 뛰는 팀 스포츠인 것처럼 인생에도 5개의 포지션이 존재한다. 건강, 인간관계, 재무 상태, 감정 상태, 그리고 직장 업무에서 1%씩만 그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결심을 해보라. 1년만 이를 꾸준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당신 삶의 체력과 실력은 정상권에 올라 있을 것이다. 마법의 무략. 프랑스 애니메이션 아스테릭스의 주인공 아스테릭스는 마시면 슈퍼파워가 생기는 마법 무략이 다 떨어지자 그 레시피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당신에게도 성공하려면 마법의 무략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독서, 일기쓰기, 세미나 참석, 산책과 운동이다. 이 약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퀴즈 대회에서는 현재 라운드의 정답을 맞춰야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배움과 성장만이 그 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 영감을 주는 책, 실수를 반성하고 자신감 회복을 돕는 일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세미나와 강연이 필요하다. 배움과 성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이 지날 때마다 과거의 자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 아스테릭스처럼 마법의 무략을 찾아 모험을 떠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마법의 무략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12번째 습관. 이유를 찾아라. 당신에게 $1,000,000의 가치가 있는 경주마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이 말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떤 먹이를 줄 것인가? $1,000,000짜리 경주마에게 보드카 레몬을 마시라고 주고 마요네즈를 곁들인 감자튀김을 주고 디저트로 초콜릿 무스를 주겠는가? 물 대신 맥주를 주고
귀리 대신 생크림을 듬뿍 올린 아이스크림 1파운드를 주겠는가? 요란한 하우스 뮤직을 틀어주고 밤마다 술집에 데리고 다니겠는가? 담배를 가르치고 마구간에 TV를 넣어주어 아주 예민해지게 만들어 잠을 설치도록 만들겠는가? 당연히 당신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일까? 누리고 싶은 삶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병이 없는 상태라고 답하겠는가? 하지만 건강은 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건강은 활력, 에너지, 양질의 삶, 삶의 기쁨을 뜻한다. 그렇다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이어트? 금연과 절주? 달리기와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아니다. 건강해지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이미 우리는 이 방법들을 시도했다가 포기해온 경험이 풍부하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방법은 건강을 만들어내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건강을 만들려면 건강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당신이 40살이라고 해보자. 40살에 드디어 당신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돈을 모았다. 그러면 당신은 곧장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에 나설 것이다. 건강해야 그 돈을 쓰는 즐거움을 더 오랫동안 누릴 테니까. 아마도 당신은 수십 년 동안 피워온 담배도 쉽게 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술과 담배와 자극적인 음식에 탐닉하는 이유는 누리고 싶은 삶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삶에서 도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의미심장한 조언이 아닐 수 없다. 누리고 싶은 삶, 행복, 만족이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달리고 체중을 조절하고 금연을 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나서야 걱정거리들이 모두 없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건강해지고 싶어 한다는 건가? 아니다. 삶의 매 순간을 즐기고 삶의 매 순간이 행복하면 우리는 기꺼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그 직장을 더 오랫동안 다니고 싶어 한다. 배우자와 사이가 좋으면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노력한다.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삶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삶을 외면할 이유를 찾지 말고 삶을 누려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밥 먹듯 이직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승부를 봐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떨어져서 편안히 혼자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는 대신 가족들이 소중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애써 외면하고 피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누려야 할 삶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가감하게 리셋하라. 그 과정에서 분명 당신이 더 건강해져야 할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위너들의 5가지 조언. 건강은 당신에게 뛰어난 추진력과 속도를 선물한다. 매일 퇴근 후 술집에 가는 사람과 헬스클럽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술과 담배가 아니면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과 술과 담배보다 더 큰 즐거움을 인생에서 찾았기에 자발적으로 몸을 만드는 사람, 둘 중 어떤 사람이 위너가 되겠는가? 비록 가난해도
웃음꽃이 끊임없이 피어나는 집이 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이유를 찾는 데 성공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너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돈, 권력, 명예는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좋지 않은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 끊어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운동해야 한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필요 없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이유를 찾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면 된다. 위너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독서를 하라.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지혜로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둘째, 산책 코스를 개발하라.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마다 산책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삶에서 놓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셋째, 가면을 벗어라. 좋은 사람의 얼굴을 벗어 던져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충분하다. 가면을 벗어 던지면 삶에 솔직해진다. 그 솔직함이 결국 지금껏 놓친 삶의 의미들을 재발견하게 만들 것이다. 넷째, 몰입하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몰입이 쉽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기는 어렵다. 따라서 힘들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에도 기꺼이 몰입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시도를 하다 보면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아하, 이 일이 내가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구나. 아하, 이 일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아하,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몰입할 때 발견된다. 지레짐작하지 말고 일단 가슴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라.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습관일 뿐이다. 처음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약간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함께 대화하고 웃고 마시고 먹다 보면 머지않아 좋은 습관으로 당신의 삶에 탄탄하게 자리 잡는다. 작심삼일을 끊어내라. 우리는 부자와 CEO를 부러워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여유에 질투에 찬 시선을 보낸다. 그들은 남다른 방법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 다만 그들은 남다른 방법이 아니라 남다른 이유를 찾아내는데 성공했기에 모두가 원하는 삶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성공하려면 파격적인 일을 해야 하고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해야 하고 낯선 곳으로 과감하게 떠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술과 담배가 아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건 이유다. 이유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을 반복하여 평생을 보내게 되고 말 것이다. 핑계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이것은 19번째 습관입니다. 톰과 샘은 신생기업에 같은 시기에 입사해 외근직에서 근무했다. 활동적인 성격인 톰은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불운한 사람처럼 보였다. 낡은 차는 걸핏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자주 신분증을 분실했고 집의 수도관이 터져 지하실이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다. 샘은 낙천적이고 느긋한 사람이었다. TV 드라마 시청을 좋아하고 범죄 수사물 시리즈의 본방송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팅 일정을 줄이기까지 했다. 회사의 인사팀장은 몇 달 후 샘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샘은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인사팀장은 톰에게도 해고를 통보했다. 톰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저를 샘 같은 게으름뱅이와 똑같이 취급하시다니요. 저는 정말로 열심히 뛰어다닐 작정이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들은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인사팀장이 말했다. 게으른 사람도 운이 나쁜 사람도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험해지고 전 직원의 생계가 흔들리는 것이 중요하죠.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해 요인으로 주의가 쉽게 분산되어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 주위를 둘러보라. 지나치게 축구 경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 업무보다는 인터넷 서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장 동료가 있지 않던가. 집안 문제로 자주 지각을 하는 사람, 틈만 나면 회사 내의 온갖 소문을 물어다 나르고 소문에 연루된 사람들을 험담하는 동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날씨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규모 계약을 따냈다고 해서 이른 오후에 퇴근을 하는 사람과 계약에 실패해 실망한 나머지 일찍 퇴근을 하는 사람은 둘 다 인사팀장의 관찰 대상이 된다. 위너들은 말한다. 주변 환경과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관심이 지나치게 넓고 산만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업무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성공한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 핑곗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핑계를 대는데 가진 에너지를 대부분 소비하기에 성공에 쓸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들은 다이어리를 고르는데 몇 날 며칠을 보내지만 정작 기록은 몇 장을 넘기지 못한다. 정교하고 그럴듯한 계획을 짜지만 실행은 사흘을 못 넘긴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극적인 핑곗거리가 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면서도 당당하다. 위너들은 말한다. 눈보라 때문에 도로에 갇혀 출근을 못한 경우와 어젯밤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늦잠을 자서 출근을 못한 경우는 서로 다르지 않다.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지각하는 사람보다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들은 도로에 갇히지 않는 엄청난 행운을 누렸단 말인가? 그럴 리 없다. 일기예보 등을 살펴 사전에 면밀히 출근에 대비했을 것이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습관은 우리의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은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진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을 위로할 그럴듯한 변명을 생각해내는데 열을 올린다. 핑계와 변명이 근사한 사람을 경계하라. 그런 사람은 당신까지 핑계와 변명을 만드는 일에 골몰하게 만든다.
핑계와 변명에 길들여진 사람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을 희생자로 둔갑시킨다. 이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힘을 포기하는 형태이며 존중과 인정 대신 동정과 이해를 구하는 행태다. 잊지 마라. 당신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에 매달려 사는 삶,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삶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인생은 늘 자연 법칙을 따른다. 우리의 삶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자라나고 성장한다.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면 목표 달성의 근육이 계속 강화된다. 핑곗거리에 집중하면 핑곗거리의 양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한다. 핑곗거리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한다. 이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삶에서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다가오리라는 것이다.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매년 겨울마다 폭설과 눈보라를 겪는 지역에서 일한다면 여름과 가을에 미리미리 스노 타이어를 준비하고 일기예보를 상시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면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도저히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못할 정도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한다. 땀 흘리는 운동이 효과 만점의 수면제일 것이다. 1년 내내 다이어리를 충실하게 사용하려면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계획을 짜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라면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볼 줄도 알아야 한다. 인터넷 서핑이 업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놓은 다음 이를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처럼 핑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결국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습관들을 들일 수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목표 달성이 목적인 계획을 짤 때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과 함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12개월의 계획을 짜면서 특정한 시간을 방해 요인을 해결하는 데 할애하면 당신의 목표 달성률은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다. 정신없이 바쁠 때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당신의 방에 들어온 적 있는가? 그래서 화를 낸 적이 있는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라. 약속도 없이 들이닥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신의 목표를 가로막는 해방꾼 리스트에 올려야 할까? 예의 없이 찾아와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은 분명 당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방해 요인이다. 하지만 당신의 어린 딸이 유치원에서 생긴 고민거리를 들고 찾아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갑작스러운 딸아이의 방문 또한 당신의 시간을 소모시키는 방해 요인이다. 하지만 소중한 가족과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계획에 고려해 넣었다면 이는 당신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휴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딸아이와 잠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업무로 복귀했을 때 집중력이 더 강화되었음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방해 요인들을 잘 다루는 지혜를 습득하면 목표를 향한 접근에 긍정적인 탄력을 얻을 수 있다.
위너들은 방해 요인들을 핑곗거리로 만드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방해 요인들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더욱 강화시키고 실행에 더욱 집중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30번째 습관, 독수리가 되어라. 오리와 독수리는 모두 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독수리와 오리는 모두 하늘을 날 수 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나는 반면 오리는 물가에만 머문다. 독수리는 조용히 비상한다. 반면에 오리는 언제나 꾀꾀거린다. 하루 종일 꾀꾀거리며 운다. 아침에 깨어날 때도, 배가 고플 때도, 기분이 나빠도, 먹이를 빼앗겨도 꾀꾀거린다. 성과는 없고 꾀꾀거리기만 한다. 좋지 못한 삶이다. 오리들의 특징. 오리의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자. 당신이 호텔의 조식 마감 시간보다 15분 늦게 라운지에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오리가 당신을 응대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죄송하지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밖에 걸려있는 안내문을 못 보셨나요? 조식은 오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꽥꽥꽥. 반면에 독수리는 이렇게 제안할 것이다. 죄송하게도 조식 뷔페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드실 만한 것을 주방에서 마련해 드려도 될까요? 혹시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신지요? 건축자재 시장에 가본 적 있는가? 광활한 매장의 판매 직원은 단 한 명뿐이다. 그는 거의 항상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당신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이때 당신이 공손하게 대화에 끼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기 죄송합니다만 밤색 페인트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차례를 기다려 주세요. 꽥꽥꽥. 몇 달 전 나는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려고 했다.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고 컨펌도 받았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보니 객실이 만실이라는 것이다. 리셉션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원래 호텔은 오버부킹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예약만으로는 투숙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화가 난 나는 내 권리를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같은 답만 되풀이했다. 호텔이 만실이라는 건 손님이 묵을 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방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꽥꽥꽥.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직원을 만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손님.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른 직원이 아니라 독수리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독수리요? 어떤 해결 방법도 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봐요. 나는 지금 독일에서 이 호텔 예약만 믿고 날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독수리가 나타났다. 호텔 지배인이 나와 내게 고개를 숙였다. 호텔이 정말 만실입니다. 하지만 손님의 예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 저희 호텔 예약 시스템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손님께서 묵으실 만한 다른 호텔에 전화해서 스위트룸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객실 업그레이드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가 호텔을 알아보는 동안 저희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려도 될까요? 오리와 독수리의 차이. 오리들은 말한다. 난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어. 독수리들은 말한다. 어떻게 하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생길까? 오리들은 비관론자이고 독수리들은 낙관론자다. 오리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서로에게 보고하고 심지어 이를 위한 모임도 연다. 독수리들은 주로 긍정적인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오리들은 꼭 필요한 일만 하며 이조차도 안 할 때도 많다. 독수리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거리보다 더 멀리까지 간다. 독수리들은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 오리들은 천천히 일한다. 그들의 모토는 나는 도망치고 있는 중이 아니다. 일하는 중이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 독수리들은 모든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오리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며 일을 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아다닌다. 독수리들은 모르는 것을 배울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으며 배울 기회가 생기면 손살같이 낚아챈다. 오리들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독수리들은 해법을 만들어낸다. 오리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피한다. 독수리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용감하게 행동한다. 오리들은 한결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 독수리들은 필요하다면 6시부터 9시까지 일한다. 오리들은 위기에서 위험에 주목하고 독수리들은 기회에 주목한다. 오리들은 험담을 즐기고 독수리들은 칭찬과 침묵을 즐긴다. 오리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결정을 단숨에 뒤집는다. 독수리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자신의 가치관과 직관으로 지지해 나간다. 오리들은 절대 억울하고 분했던 일을 잊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용서한다. 오리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독수리들은 직접 사냥한다. 오리들은 사소한 일에 흥분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낀다. 독수리들은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리들의 눈에 세상은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수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정상까지 올라간다. 오리들은 상황을 저주하고 독수리들은 상황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어떤 문양을 갖고 있는가? 독수리가 새끼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관찰해 본 적 있는가? 독수리는 가장 먼저 둥지를 푹신하게 만들어 주었던 부드러운 깃털들을 떼어내 둥지 밖으로 던져버린다. 이어서 잔가지들을 하나씩 둥지에서 빼낸다. 이제 새끼 독수리들은 딱딱한 큰 가지 위에 불편하게 웅크리고 있다. 얼마 가지 않아 새끼 독수리들은 둥지에 있기를 불편해하며 자연스럽게 첫 날개짓을 시도한다. 겁에 질린 새끼가 날개짓을 망설이면 어미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단호하게 밀어낸다. 새끼가 나는 법을 완전히 배울 때까지 어미는 계속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독수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독수리들은 정체된 상태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아가 독수리들은 주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독려한다. 따라서 독수리들은 인플루언스와 리더의 역할을 한다. 독수리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갈망한다. 바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독수리는 존경받는 많은 가문의 상징적인 문양이 되었다. 독수리 문양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에너지와 도전 정신, 용기를 얻는다. 당신의 삶을 상징하는 문양에는 어떤 동물이 새겨져 있는가? 오리인가? 독수리인가? 지금까지 제10화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 함께 했는데요. 저는 보도 셰프가 프롤로그에서 말했던 내가 나의 유일한 코치라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렌토가 렌토의 유일한 코치라면 렌토는 렌토에게 무엇을 조언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안고 제10화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렌토입니다. 감사합니다.